예, 방금 소개받은 김성수입니다. 가능한 한 간단하게 객관적으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신고항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대안별로 실제 평가 점수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의 23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부터 약 3년 8개월 전에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ADPI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으로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여러 입지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에 쭉 거르고 걸러서 나중에 김해, 밀양, 가덕도 이 세 군데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입지를 대상으로 7개 항목을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그 다음 24페이지의 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현재 김해는 이미 활주로가 2본이 있기 때문에 한 본을 추가하는 방안이 대안이고 그 다음 밀양은 활주로 한 번만 건설하는 방안, 그 다음에 둘 다 하는 방안, 가덕도도 하나, 둘 이렇게 해서 5개 안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실 부분은 밀양이나 가덕도에 활주로 한 번을 건설하는 방안, 이 방안은 현재 김해공항과 밀양 또는 가덕도 공항을 함께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밀양의 활주로 1본을 건설하면 밀양의 활주로 1본은 예를 들어 국제공항으로, 그 다음에 김해 활주로 하나는 국내 공항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덕도도 활주로 한 본을 건설하는 방안은 이 활주로 한 본은 국제공항으로, 그 다음에 김해공항에 이미 있는 활주로 한 본은 국내 공항으로 이렇게 실제 두 개의 공항을 기능을 분리해서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양의 활주로 2본은 밀양공항을 국내와 국제공항으로 함께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다음 가덕도 경우도 마찬가지로 활주로 2본을 건설하는 방안은 국내와 국제공항을 함께 가덕도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보면은 현재 평가를 할 때 크게 7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항 운영성, 그 다음에 사회 환경 영향, 사업비, 접근성, 성장 가능성, 환경성,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이렇게 7가지였는데 실제 현재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 김해공항에 활주로 한 본을 추가해서 하는 현재 김해 신공항 이 방안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부산시가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방안이 이 가덕도 방안인데 이 가덕도의 일본과 활주로 2본을 건설하는 방안 이 둘을 비교하면 여기서 이제 평가 점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김해 공항 안이 7개 항목 전체에 대해서 평가 점수가 높았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김해 공항이 가덕도 안에 비해서 많이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사업비, 그 다음에 접근성, 그 다음에 환경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되는데 먼저 김해 안은 왜 사업비가 적게 드느냐 하면은 기존 공항을 이용하면서 그 옆에 활주로 하나를 추가로 건설하기 때문에 바다 매립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산 등의 장애물을 절취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고 반면에 여기서 이 가덕도 안은 아까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바다를 매립해서 공항 부지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가덕도 안은 사업비에 대해서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김해 공항 안은 실제 현 공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덕도 안은 바다를 매립해서 이 공항 부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가덕도 안 경우에 대상 부지는 현재 부산 연안 특별관리 해역 내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실제 이 가덕도에 공항을 조성하려면 부지를 조성하려면 실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 접근성 문제입니다. 아까 언급이 됐었는데 실제 현재 김해국제공항, 현재 김해공항과 가덕도 공항 부지까지 이제 거리는 대체로 약 한 도로 길이 이렇게 따졌을 때 약 30km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실제 이 만일에 이제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덕도 공항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어려워집니다. 하기 때문에 접근성 면에서도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에서 그 사업비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허희경 교수님께서 가덕도에 활주로 2번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나 될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부산시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 좀 늦게 찾아가지고 정리가 잘 되지 않았는데 먼저 약 10년 전에 2008년 가격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추산한 가덕도에 활주로 1번을 건설하는 사업비는 약 8조 원입니다. 그 다음 활주로 2번을 건설하는 사업비는 약 11조 원입니다. 한데 현재 지금 이 사업비는 약 10년 전의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기준으로 환산을 한다면 이 금액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만일에 아까 허영 교수님께서 20조 원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일단 국토부에서 2008년 가격 기준으로 제시한 약 11조 원 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에 보시면 한데 현재 부산시에서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부산시에서도 가덕도 안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산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관문공항을 표방하면서 추산한 사업비는 활주로의 길이가 3.2km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도 활주로의 길이가 3.2km라고 하더라도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공항 운영성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항을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고 야간에 운항을 하지 않는 문제가 되는데 현재 지금 현재 김포공항 그 다음에 현재 김해공항도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공항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운항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데 실제 인천공항은 24시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인천공항의 예를 보더라도 실제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비행기 이착륙 횟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실제 야간 운항을 제한하더라도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활주로의 길이가 3.2km로 짧아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점입니다. 이럴 때 현재 부산시의 주장은 먼저 김해 신공항은 장거리 노선 다시 말씀드리면 김해에서 뉴욕까지 이런 노선을 운항을 하는 노선이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런 장거리 노선에 현재 가장 큰 항공기 기종이 A380 기종입니다. A380 기종이 김해에서 뉴욕공항까지 운항을 하면 현재 활주로 길이 3.2km 가지고는 짧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산시의 주장은 활주로의 길이가 3.5km는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데 아까 그 발표자께서 쭉 예를 들었습니다. 실제 장거리 노선에 대형 항공기를 투입하는 여러 공항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먼저 최근에 항공산업의 추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세계 주요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실제 허브공항과 허브공항을 연결하는 데 투입되는 A380과 같은 대형 기종에 대한 인기는 또는 수요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해서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실제 A380의 제조회사인 에어버스는 지난달에 에어버스를 2021년까지 생산을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A380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항공산업의 추세가 실제 A380처럼 아주 큰 비행기가 많은 승객을 태우고 장거리를 가는 경우보다 오히려 좀 더 작은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환승을 거의 하지 않고 바로 가는 이런 추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아주 큰 항공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고려한다면 현재 계획에 따르면 김해 신공항은 2027년이 되면 개항이 된다. 이때가 되면은 실제 이 김해공항에서 A380이 운항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 예상되는 소음 피해 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쭉 아까 현재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안에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한 다음에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제시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활주로 배치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각도를 약간 틀어서 어떻게 하면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이 점을 강구했고 그 다음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로를 변경해서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 방안을 반영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장내 운항되는 항공기의 추세입니다. 현재 차세대 항공기는 현재 많이 운항되는 항공기에 비해서 소음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안에서 보면은 현재 김해공항의 소음 피해 가옥수보다 오히려 2027년이 되면 비행기 운항 횟수는 많이 증가하지만 소음 피해 가옥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이런 결론을 현재에서 내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서 지금 잠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장내 운항되는 항공기는 실제 어떤 항공기일까? 얘가 그 뒤에 있는 것처럼 현재 김해공항에서 정기 노선에서 취항하고 있는 기종들 중에서 가장 큰 기종은 A330, 300입니다. 현재 이 기종은 최초 항공사에 인도된 시기가 1994년입니다. 한데 점차 여러 항공사가 A330, 300을 B787 기종으로 현재 교체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해서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드렸던 탄소 복합 섬유 소재를 활용해서 항공기의 무게를 줄여서 새로 나오는 비행 기종들은 실제 연비도 높고 그러니까 비행기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연비도 높고 그 다음 소음도 적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행기가 최근에 점차 국내 공항에도 취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7년이 되면 이런 비행기들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 김해공항에서 소음 피해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가옥의 수는 지금부터 한 7년쯤 후가 되면은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B787구 경우는 A380에 비해서 태울 수 있는 승객 수는 약 절반 정도입니다.
절반 정도로 작기 때문에 이 항공기의 이착륙 거리는 좀 짧은 편이고, 그다음 이 수요를 생각한다면 김해에서 뉴욕을 가거나 김해에서 유럽의 파리에 가거나 하는데 실제 탈 승객들이 얼마나 될지를 염두에 둔다면 항공사가 이와 같은 노선에 취향을 하더라도 투입하는 항공기는 A380이 아니라 좀 더 좌석수가 적은 B787 등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장래 변화될 이런 추세들을 반영한다면 실제 김해 신공항은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관문공항의 역할을 못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런 주장은 논리가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